어떤 이들은 그를 불운의 아이콘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저 실력이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한물간 노인네라고 폄하했습니다. 노리스보다 진한 무관의 향기,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주름살, 그 누구도 휉켄베르크가 이런 고령의 나이에, 그것도 그리드 최하위급이라 평가받은 자오바로 한술 더 떠서 19그리드에서 수건을 이룰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010년 윌리엄스로 데뷔한 휉켄베르크는 첫 시즌부터 폴 포지션을 거머쥐며 실력으로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항상 포디움에 도달하기엔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2012년 브라질 그랑프리, 그는 48렙에 레이스를 1위로 달리며 포디움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었으나 8번 코너에서 스핀, 이어지는 해밀턴과의 컨택으로 고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2014년 포스 인디아의 성능이 레드불에 필적할 정도로 올라오자 다시 포디움의 가능성이 생겼지만 포디움 단수상에 올라간 것은 항상 그의 팀메이트 세르지오 페레즈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는 르노로 이적했는데 휉켄베르크는 여기서도 실력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르노에게 연금처럼 포인트를 가져다줬죠. 그러던 2019년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적이던 메르세데스 듀오가 레이스를 말아먹고 르클레르, 노리스를 비롯한 여러 드라이버들이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2위로 달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41렙 호켄하임링 마지막 코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블에서 차를 빼내려 분투한 휉켄베르크였지만 그게 끝이었죠. 그 안타까운 실수와 리타이어 이후로 그는 풀타임 시트를 잃어 레이싱 포인트의 리저브 드라이버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니코 휉켄베르크라는 이름은 차츰 F1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F1에 돌아올 일 없이 F1에서 가장 불운한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을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수나 다름없다 생활하던 휉켄베르크는 하스의 손길을 받아 다시 F1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와 고양이보다 험악한 관계였던 마그누센과 한 수밥을 먹은 휉켄베르크는 다시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하스에서의 성적은 여러 F1 팀들에게 큰 인상을 줘 자우버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산전수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 속 그리드에서 가장 느린 차 중 하나로 그는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F1이 첫 시동을 걸고 75년이 지나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포디움 피니시가 실버스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니코 휉켄베르크가 커리어 239레이스 만에 3위로 피니시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포디움 피니시를 완성했습니다. F1을 명실상부하게 찻발입니다. 그러나 소위 찻발을 누르고 한 인간이 멋지게 승리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우리는 F1을 봅니다. 니코 휉켄베르크는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우리가 왜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다지금 깨우치게 해줬습니다. F1 75주년 그랑프리 최고의 승리자는 니코 휉켄베르크입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노리스가 피아스트리와 벌인 배틀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난하게 폴포지션을 차지한 노리스는 순조로운 스타트 후 레이스를 리드하고 있었으나 레이스 중반부터 피아스트리가 비수를 들이밀며 리더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개처럼 따이거나 실수를 유발하며 사고가 났겠지만 이번에 노리스는 사뭇 달랐습니다. 노리스는 3번 코너에서 순위를 내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라인 크로스 그리고 이어지는 DRS 구간을 활용함으로써 피아스트리와의 혈전에서 승리, 우승까지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실버스톤에선 약간의 운이 따라졌습니다. 폴포지션이었던 베르스타펜은 스핀, 피아스트리는 세이프티카 엔딩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며 10초 페널티를 받아 두 드라이버가 손수 말아먹은 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실버스톤에서도 노리스는 전체적으로 가장 막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랙 상황의 유동침에 따라 드라이버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레이스였지만 노리스는 모든 랩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커리어 최초로 홈 그랑프리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와 포인트 격차를 8점까지 좁히는 데 성공. 시즌 초 피아스트리의 연승으로 노리스가 작년에 놓쳤던 챔피언십을 피아스트리가 가져가나 싶었지만 이제 노리스의 레이스 경험치가 올라오며 구도는 다시 평등하게 바뀌었습니다. 슐런에 능한 노리스, 배틀에 능한 피아스트리, 두 드라이버가 1988년에 감독을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큰 감동을 줬던 건 휉켄베르크뿐만이 아닙니다. 랜스 스트롤, 2-3시즌부터 극심한 부진에 시달려 이젠 F1을 취미로 하나 싶었던 스트롤은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 초반기 인터에서 소프트로 과감한 도박수를 두며 17등에서 3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미디어트 스틴트에서 휉켄베르크, 해밀턴, 베르스타펜, 가슬리에게 추월당했지만 어쨌든 그 몇 렙 되지도 않는 소프트 타이어 스틴트 덕분에 대박을 쳤습니다. 결과는 7위, 호주 그랑프리에 이어 다량한 포인트를 득점함으로써 부진의 고리를 끊어냈죠. 더군다나 알론소 또한 전 그랑프리에서 6포인트, 이번 그랑프리에서 2포인트를 정립해왔습니다. 덕분에 에스턴 마틴의 컨스트럭터 등수는 이제 7위까지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휉켄베르크가 자우버를 끌고 포디움 피니시라는 기행을 벌여 에스턴 마틴은 아직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윌리엄스가 59포인트, 자우버가 41포인트, 레이싱불스와 에스턴 마틴이 36포인트, 하스가 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위권에서 펼쳐지는 싸움도 여전히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레드불은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에스턴 마틴보다 적은 포인트를 먹었습니다. 팀의 홈 그랑프리인 오스트리아에서 베르스타펜은 매직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시원한 락업을 젖은 안토넬리의 어뢰를 직격으로 맞아 1렙에 어이없게 리타이어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홈 그랑프리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베르스타펜이 이례적으로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영국에선 남들 다 하이드래그 셋업을 장착할 때 홀로 디비디온 리어윙을 들고 온 뒤 말도 안 되는 온몸 비태기로 폴포지션을 거머쥐어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고속 코너가 즐비한 실버스톤의 특성상 이는 다소 도박적인 전략이었지만 베르스타펜은 오히려 로우 드래그로 고속 코너 구간을 훌륭히 돌파하며 반전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이어지는 레이스에서 세이프티카로 리스타트하는 상황 피아스트리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고 베르스타펜은 이것으로 인해 타이어 온도 관리에 실패하며 탑블레이드 울고 갈 만한 스피니쇼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레이스가 완전히 날아가게 한 베르스타펜은 이후 알본, 스트롤, 가슬리 등을 추월하며 분노질주를 펼쳤지만 이미 죽서버린 레이스를 완전히 복귀하긴 힘들어 5위가 최선이었죠. 그러면 베르스타펜이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온몸 비틀기를 저지른 동안 츠노다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행히 조상팀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던 메르세스 또한 다시 수직은봉이 꽂히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안토넬리는 시야가 차단되다시피 한 하자의 어뢰에 맞고 디퓨저가 아작남에 리타이어, 러셀은 레이스 중후반 해가 뜨면 노면을 마르기 시작한 와중 스트롤의 소프트 도박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그랑프리에서 도박으로 손해본 기억을 싹 포맷했는지 다시 한번 무너진 가정을 재기를 위해 하드 타이어에 베팅했지만 이내 원심 불리기처럼 미끄러지며 전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패독에서는 러셀이 팽해진 뒤 베르스타펜이 메르세스로 온다는 풍문이 파다한 와중 최악의 타이밍에 걸은 올인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죠. 과연 이 결과가 메르세스 수뇌부의 마음을 흔들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두 그랑프리에서 러셀의 도박수는 실패, 안토넬리는 두 경기 연속으로 리타이어를 기록하며 메르세스는 컨스트럭터 2등과 더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스 또한 에스턴 마틴보다 적은 포인트를 득점하며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레드불급으로 드라이버 라인업이 크게 요동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핀이죠. F1 역사상 최악의 승부주적이었던 크래시게이트의 장본인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의 징계가 항소로 인해 기각되며 브리아토레는 알핀에 복귀했고 이것은 잭도 아닌 시트를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임으로 오랜만에 복귀한 프랑코 콜라핀토는 과연 알핀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콜라핀토가 레이스를 펼친 지 무려 6라운드가 지난 현재 콜라핀토는 여전히 노포인트고 영국에선 심지어 차를 해먹게 됐으며 이러면서 경쟁팀은 전부 야금야금 포인트를 득점하며 알핀은 다시 컨스트럭터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속수무책으로 곱창나는 와중 가슬리만 혼자 포인트 피니시를 해주며 핑크 베르스타펜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통나무로 들고 있죠. 시즌 초반기에 포인트를 쏠쏠해 벌며 다시 중위권으로 복귀한 줄 알았던 알핀을 폭삭 망해버리며 이사 시즌 초반기에 그 암담함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